일단 김근식이 했던 말이 난 너무 웃겨가지고요. 이거야. 줄리 논란에 대해서 김근식 우리 근식이 내가 오랜만에 또 우리 근식이 소환해보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때리는데 제일 개념 없는 뭐 저쪽에 무슨 뭐 최고위원가 했고 막 그랬잖아요. 줄리 논란에 대해서 친구 엄마와 결혼한 마크롱은 죽어야 하냐? 이걸 보고 내가 진짜 빵 터졌어. 조수진도 그랬잖아. 김어준 방송에 줄리 친구 곧 출연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저쪽 사람들도 잘 생각해보면 줄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리로 의심되는 자가 나와서 나는 줄리가 아니다. 줄리가 되고 싶어도 난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었다. 이거 아니야. 내가 줄리였던 걸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줄리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제가 친구 엄마와 결혼한 마크롱은 죽어야 하냐처럼 이 말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좀 호스티스였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마크롱도 사실 실존 인물이고 사실인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유부남 검사와 동거 한 게 잘못이냐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줄리는 열심히 줄리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줄리를 인정하면서 그걸 방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줄리 논란을 줄리를 의심되는 자가 먼저 꺼낸 것 자체가 코미디라니까요. 그러니까. 근식 있는 엑스맨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 보면요. 김건희가 이제 이 기본 전제는 술 접대부 출신의 영부인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아놓고 지금 시작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줄리가 존재한다면, 김건희가 줄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누구나 인정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김건희, 두 번째 김근식, 세 번째 조수진으로 이어지는 저는 긁어부스럼, 네, 삽질이다, 똥벌 차는 거다. 지금 당시에 뉴스버스에서 이 김건희가 내가 줄리가 아니야라는 식으로 그렇게 발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모르고 넘어갈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긁어부스럼이야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자기네 쪽에서도 얘기해요. 그거 얘기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말하는 김근식은 다시 또 줄리를 소환합니다. 줄리 소환하면서 뭐라고요? 마크롱을 소환하죠. 마크롱을 친구 엄마? 이렇게 되면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이러면서 김건희한테 모든 관심이 다 쏠리는 거예요. 멍청한 놈들이. 이렇게 하면 친구 엄마? 그러면 마크롱하고 부인하고 나이 차이 몇 살? 거기 궁금해져? 그러면 얘가 이 말을 마크롱 왜 꺼냈지? 하고 보면은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나이 차이는 그리고 윤석열과 엄마 그랬으니까 최은순 장모의 나이 차이는 이렇게 돼요. 나도 그래 찾아봤거든요. 그래 찾아보니까 이쪽으로 12살 이쪽으로 12살 정도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딱 중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기의 조카뻘이고 또 최은순은 자기 누나뻘인데 이게 사위인데 남편인데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너무 나가지 마. 이거를 지가 살 떨린다 지금. 마크롱을 말하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보게 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수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줄리 친구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면 또 초대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생태탕 같이 그랬어요. 우리 까먹고 있었어 생태탕. 갑자기 또 생태탕이 생각나. 동태탕보다 50% 비싸다는 그 생태탕이요. 생태탕이 생각나면 누가 싫어하냐면요. 이거 기회만 엿보고 있는 오세훈. 대선 전에 지금 참여하려고 기회만 보고 있는 오세훈은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 넘어갈 일을 제일 먼저 김건희가 그다음에 김근식이 세 번째 조수진이 긁어부스럼 만들어고 우리한테 되게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냥 그런 판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원래 뉴스버스 가는 데하고 인터뷰를 정식으로 한 게 아니래요. 그냥 한 말 몇 가지 그러니까 나온 말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외울 정도니까 막 주구장창 인터뷰를 한 게 아니야. 아니 근데 40분을 전화로만 했더라고요. 그 내용 핵심 중에 몇 가지만 나는 줄리가 아니고 줄리를 할 시간도 없었고 하고 싶어도 야 그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 옛날에 조중노 씨이면 조국 장관대 같으면요. 김건희 난 줄리 하고 싶었다로 그렇죠. 왜곡될 수 있어요. 하고 싶었네. 했네. 근데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친구들과 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는 내가 봤을 때 저쪽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엑스파일 논란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누가 더 쉴드를 더 치느냐, 국민적 감정에 누가 이걸 더 많이 이해시키느냐의 자원 얘기는 한데 너무 치명적인 거지.
지금은요, 아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내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한 것이 돼버리는 효과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사건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넘어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줄리라고 하는 게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저 줄리가 저렇게 뭐 알고 봤더니 기냐 아니냐, 양재택이가 어쩌고 저쩌고 해외여행 갔다 왔다 어쩌고, 이 디테일은 모르는 사람 모를 수 있잖아.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는 확실히 안 했다는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내가 윤석열을 싫으면 줄리는 있었던 거고요. 내가 윤석열이 좋으면 줄리는 없었던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정부인이 알게 됐어.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런 이슈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의 부인이 호스티스였다고? 그렇죠. 가십거리. 자기 선배 검사 유부남 검사랑 동거를 했다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가장 폭발력이 큰 거예요. 초은이 아니었다고? 동거가 두 번째 닥치고요. 그런 거를 꺼내는 윤석열 아마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엄청 화냈을 것 같은데. 아니지. 단편적이라 화를 안 냈을 수도 있고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좀 실수 좀 쳐라 임마. 어? 뭐 이렇게. 오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나 지금 이혼하면 너 대통령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혼남이야. 진짜 줄리를 몰랐던 사람이 많은데 이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줄리를 알게 됐고, 조선일보에서 쓴 제목인데 줄리 논란 후 윤석열 페북서 삭제된 애처가. 진짜로 애처가가 잠깐 사라졌습니다. 원래 자기소개 애처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논란이 일단 실무진 실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김건희가 줄리라고 해도 줄리라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성접대부가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줄리라는 걸 이용해서 로비스트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 청탁을 하고 검찰과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이게 문제인 거지 줄리였던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김건희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죠. 김건희 스스로가 내가 줄리 술 접대해보면 나는 상당히 뭐 민망하다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해주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줄리가 아니니까요. 네. 네. 줄리가 아니겠죠. 줄리 누군지 모르니까요. 근데 실제로 네. 난 줄리를 봤다라는 언니를 안다 이러면서 그 언니가 양재택 검사가 줄리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줄리가 나의 스폰서다라면서 자랑을 했다라는 얘기를 언니가 했다라고, 인터뷰한 게 있죠. 네, 그런 내용이 음성이 있었습니다. 있어. 네. 그러니까 아마 조수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분명히 데려와서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할 겁니다. 그 사람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줄리라는 부분이 김건희가 뉴스버스 한번 탄 거, 그 버스 잘못한 거거든요. 이 버스를 타는 순간 줄리가 걸러가. 이게 뇌관이 돼버려요. 이게 뇌관이 돼버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재택이 어쨌든 본인이 줄리든 아니든지 간에 양재택과 줄리는 아는 사이야. 양재택과 줄리는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인데, 근데 양재택 그 기러기 아빠잖아요. 양재택 그 아이들한테 돈을 누가 보내? 김건희 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보내. 이상하잖아. 이걸 파헤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줄리는 결국 긁어부스럼 만든 게 이게 뇌관이 돼가지고 계속 확대될 겁니다. 윤서방, 나는 좀 서운하네. 자네가 이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아이고.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만두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검찰총장을 그만두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네. 조용히 사라졌으면은 내가 봤을 때 장모도 좀이라도 좀 덜 받지 않았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검찰이 그래도 정경심 교수는 4년인데 3년 구형했고 3년밖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덮일 수도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은데 지금 이제 와서 저지랄을 하다가 지금 대선 나간다고 하니까 더 관심 받게 되고 판사는 부담받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무죄는 줄 수는 없고 집행유예 때리면 또 사법부 개혁 이야기 나올까 봐 또 이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죄질을 보완이 너무 나빠서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맞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아무튼 그 줄리에 대해서는 왜 의혹이 생기느냐면 최은순이 했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거짓말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막 그 양재택을 취재했던 KBS 기자도 있잖아요.
그 기자, 홍사원 기자. 홍사원 기자 이야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막 제이슨이 등장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는 김건희랑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제이슨이 김건희 좋아해서 근데 제이슨이 김건희 좋아하는데 왜 네가 따라가냐고 여행에 그 제이슨은 등장한 적이 없고 갑자기 스스로 그리고 바보 그 여행 코스라고. 경비는 왜 최은순이 되고 자기는 은행 업무도 못하는 바보라고 인정하고 갑자기 은행 업무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면 해주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이건 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모자 김건희 이름이 나왔어요 당시에 2013년에. 근데 이거를 내사 종결 처리합니다. 당시 대검 특수부장이 윤석열이었어요. 대검 특수부장 윤석열이었다고.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땐 정말 누릴 대로 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 하나만 커버 쳐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줄리는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줄리 친구 중에서도 야 너는 이 오빠랑 놀아. 너 이 오빠랑 결혼해. 이런 관계가 없을 것 같냐고. 다 그들끼리 서로 돕고 도우면서 이렇게 행복한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70년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새롭게 달라지는 건 아닐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 범죄 조작단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뭐 이 발표도요. 최근에 그 최은순 변호인 측에서 그게 금감원에서 뭐 어쨌다는 이야기 금감원에서 확인했는데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 한 번 했는데 금감원에서 안 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금감원에서도 덮었어요. 뭐 이상한 사건이잖아. 주가 조작 사건 자체를 아예 수사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털어둔 적 없는데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가 조작 사건이 났어. 그럼 금감원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안 했다는 거야. 뭔가 이상하잖아. 이거 범죄 조작단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논란은 줄리가 아니야 사실은. 맞아요. 얼만큼 그 김건희가 얼만큼의 엄마와 약간 좀 범죄 조직처럼 움직였고 여기에 사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얼만큼 동원됐고 그게 어떤 식으로 그 작용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쨌건 줄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난 줄리라고 하는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끝날 때까지. 이게 사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순위 하마평 1순위였던 양대택이나 아니면 실제 검찰총장으로 가게 된 윤석열이나 이 정도가 필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이 주가 조작 한 개만 사건 수많은 것 중에 한 개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도이치모터스 있잖아요. 그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을 해놓고 나서 갑자기 하락을 했죠. 여기서 권오수 회장이요. 갑자기 하락을 하니까 망한 거야. 망해가지고 이 권오수 회장이 원래 그 딜러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요. 두창섬유라는 섬유회사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두창섬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이거를 어디로 보내냐면 그 두창섬유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창섬유한테 김건희가 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싸게 사요. 그리고 나서 김건희가 여기 대주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8명을 모으는데 여기 김건희 포함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뭐 여기 은행 지점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제지 기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블랙스톤이라는 정말 엄청난 유명한 펀드가 이 도이치모터스 이걸 사준다라고 가짜 뉴스를 막 경제지에 뿌려요. 가짜 뉴스에 뿌려갖고 한 2,000원 정도대에 있던 걸 갑자기 8,000원 정도대로 확 올립니다. 이 8명이 주고받는 거거든요. 계속 주고받아요.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올려. 그다음 경제지에서 이거 엄청난 거야 막 이러면서 해갖고 가격 올려. 그리고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야? 그럼 거기에다가 개미들은 돈을 넣었다가 그 돈을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 주머니가 바로 김건희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봐줘야 되거든요. 한 놈을 잡으면 줄리가 아니야. 김건희 잡히니까 다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이즈 나온 놈이 있어야 되고 검찰총장 정도 돼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주가 조작을 주도한 사람한테 김건희가 말은 거액을 빌려줬다. 그럼 10몇억 좀 될 거예요. 말은 그건데 이게 그거 아니야. 대여냐 투자냐. 이 논란이 또 있는 건데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게 경찰에도 가면 검찰처럼 그 검찰 특수부가 있는 것처럼 경찰에 특수수사과가 있는데 그 특수수사과에 경찰이 지금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말해줄 수 없다. 뭔가 무섭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 말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름대로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줄리 논란으로 이렇게 시선을 좀 돌려보려고 한 게 아니냐. 아, 오히려 진짜 범죄는 다른 쪽에 있단 말이야. 만약에 무슨 뭐 김건희가 진짜로 줄리 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뭐 영화 그 프리티 워먼 같은 그런 식의 어떤 그 멜랑콜리한 그 로맨스가 아니고 부러워. 얘네들은 그냥 어마어마한 범죄 조직에 가까운데 거기에 현직 검사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직 검사가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자라고 보는 것이 사건의 정확한 얼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잖아 본인이. 나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런 놈이 대선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욕해요. 장모 사건은 그냥 장모 사건 아니에요. 윤석열 같은 사위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사건이라니까. 그렇죠. 은폐 의혹. 나도 사위가 검찰총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세요. 딸을 낳으세요. 딸을 낳으세요. 늦었네요. 자, 아무튼 치명적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 이미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전망을 한번 해보자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앞으로 쭉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모 그걸 났죠. 언론이 아무리 실드를 치고 싶어도 지금은 검찰총장 아니에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받았었던 언론들의 그런 조국 때리던 그런 식의 분위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윤석열이 출마 선언하던 날 두 곳의 방송에 가서 인터뷰를 해요. 하나는 KBS고 하나는 SBS였어요. 근데 안 나간 방송이 있어요. MBC와 JTBC인데 우리는 언론이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받아쓰기 하던 그 기레기들과 다른 문제로 윤석열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싸우는 게 지상파와 조중동이에요. 정편 문제 갖고도. 특히 MBC나 JTBC는 다른 아젠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검찰 개혁에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검사들의 부패,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슨 뭐 김봉현한테 술 얻어먹은 요거 사건 JTBC나 MBC가 가서 직접 보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던 방송들이에요. 그런 방송들은 진짜 열심히 이 윤석열의 비리나 검찰 개혁 등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론이 조금만 더 나빠지면 언론들이 윤석열을 항상 빨 것 같습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윤석열 이제 비리만 캔다고. 진짜로 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도하게 된다고요. 그 흐름에 뭐가 있냐? 지지율이 있다는 거야. 윤석열 지지율이 심하게 빠졌다. 그러면 그 언론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고 윤석열을 쏩니다. 윤석열이 조국 장관의 맛을 한번 봐야 돼. 조국은 이런 맛이었겠구나 하면 느끼고 사퇴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관계를 잘 맺은 애들은 검찰 출입 기자단이거든요. 진짜 스킨십이 좋았대요. 얘네들이랑. 그래서 애들이 막 형 동생 할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검찰 출입 기자단 윤석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정치부 애들이 쓸 거고요.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어차피 그 클릭률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무지막지한 보도들이 남았다. 기대하시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씨. 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 뭔가 좀 우리가 조국 장관의 그 압색당할 때 보면은 막 정신 못 차리겠잖아요. 3개월 동안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새벽 3시에 기사 올라와 있고 막 하루에 막 20곡씩 막 압색해버리고 조국 장관 막 청문회도 못하고 기자들 먼저 모아서 해명하고 그때 들고 갔던 가방이 최근에 조국 그 일러스트의 그 모양으로 쓰였잖아요. 뒷모습에. 난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요. 이걸 어떻게 견뎠는지. 추운 겨울에 정경심 교수 구속해가지고 막 집회하다가 막 주저앉고 막 통곡하던 분들 모습을 내가 무대에서 봤으니까 당사자는 어땠겠냐고. 최근에 조민 씨가 엄마 아빠를 재판장에서 특히 엄마 같은 경우는 한일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재판장에 나와서 감옥에 있는 엄마를 보게 돼서 느꼈을 감정은 어떤 거였겠냐고요. 그 감정을 윤석열이 비슷하게 겪어봐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야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법치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윤석열 네가 법치였으면 한동훈 구속시켰어야 돼 이 새끼야. 나쁜 놈아. 윤석열이 진짜 법치였다면 진작 장모는 구속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마누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국 수사를 했다면 그래도 인정한다니까요.
뭐 법치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법비들일 뿐이지. 근데 윤석열이 과연 그런 고통을 느낄까요? 그러니까는 면회를 가보시면요, 여러분들 느끼는 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되고 여기 이렇게 뻥뻥뻥뻥뻥 해갖고 인사를 합니다. 형이라고 좀 그냥 가. 니가 영화 찍니? 나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사실.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밖에서 그 사람을 보러 온 사람은 정말 슬프거든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근데 윤석열이 과연 김건희랑 최은순이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가서 그런 눈물이 날까? 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솔직히 받기 힘들다. 그러면 윤석열에게 그 죄값을 물으려면 방법은 하나, 윤석열 본인, 지가 사랑하는 놈은 자기밖에 없어. 본인을 감옥에 보내서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엑스파일이든 줄리 사건이든 이제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윤석열 캠프에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 제갈량이 100만 명이 와도 지금 이거 못 막아요. 내 이제는 말이. 막을 수가 생각해. 없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이게 그 여론조사랑 비슷한 게 추세예요, 추세. 사회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국 때렸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윤석열 때리기 시작하면 윤석열은 조국의 감정을 느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좀 그게 인과응보가 엇보인 거예요. 내가 전 방송에 했던 얘기가 그거야. 장모가 유죄가 난 이유가 사실은 조국을 때렸기 때문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조국 장관이 그렇게 수사를 받고 막 지금 가족이 감옥에 갇혀 있고 하는 상황을 겪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장모는, 네 부인은, 너는 하고 묻게 되잖아요. 그게 일종의 반작용이에요. 역사의 반작용. 그러니까 뭐 권력을 가진 자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남한테 그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댔으면 너도 그 잣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어떤 그 반작용들이 그대로 적용된 케이스고요. 만약에 윤석열이 그냥 뭐 살아있는 권력 이런 개소리가 아니고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면 조국 내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소하기 전에 저 수사해봤더니 별 문제 없더라라고 그냥 털었다면 윤석열은 우리가 지켰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내막을 몰랐을 테니까. 그러면 진영으로서 윤석열 자체가 자기 총장직을 잘 수행하고 내려오는 과정을 거쳤으면 장모권 재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은 똥을 장모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굳이 논리를 만들자면 그런 거고 진죄만큼 뭐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용 반작용이 이루어지는 다 업보로 이루어진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